예, 안녕하세요. 예, 예, 137강. 자, 이제 병들었죠. 지난 시간에. 사람은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그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 병에 해당되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 시간에 했던 게 늙을로 짜죠. 예? 그죠? 그 다음에 날생자는 안 나와서 아직.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그 다음은 죽는 거죠. 예. 그거 누구나 죽어요.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봐갖고 아직 안 죽으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누구나 다 죽더라. 예. 자, 죽는 걸 이제 시동시 이런 걸로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오늘은 교과서에 있는 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에 보완으로 다 이게 좀 놓았습니다. 강좌에. 요렇게 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이라고 해석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누워있으니까. 그죠?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면은. 자, 한자는 잘 안 보일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한자는 위에서 아래로 일단 기본적으로 써요. 그렇게 쓴 거는 그게 문화의 영향이죠. 여러 가지. 잘 안 보이면 옆으로 누워 보이시면 돼요. 일례로 눈목자는 사람의 눈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세운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글자가 있으면 세워져 있으니까 한번 엎어져 보이시면 돼요. 예, 엎어져 보이면 이것도 엎어뜨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검시, 시동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보면은 이거는 사람의 누워있는 모양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자, 주검시, 시동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누워요? 동쪽으로 누워있는. 동쪽으로 누워있다고 썼어요. 왜 동쪽으로 누워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동쪽을 향한다는 건 뭔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태양을 숭배한다?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누워있고요. 그 다음에 집을 덮는 의미의 집면자. 예, 그래서 이거를 진야, 열야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이 진야는 동쪽에 이렇게 진열한다라는 뜻이죠. 동쪽의 언덕 같은. 그러니까 시동시의 이 의미는 사람이, 이 의미는 한자가 어려워서 제가 빼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열야. 예,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동시는, 주검시는 동쪽.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주검시, 시동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글자에 확장된 단어를 보면은 제가 앞에 있는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오줌요.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오줌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요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 인자를 혹시 보이시나요? 예. 이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르고. 각골문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 나오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줌은 죽은 물입니까? 사른 물입니까? 예.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 사람의 소변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소편야. 그래서 방뇨. 이거 잘못하면 걸리죠. 예. 아무데나 방뇨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뇨, 그죠? 그 다음에 유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줌을 아주 그러면 요게 있는 게 누워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요걸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이 글자를 이해하는 또 글자가 우리 이제 막걸리 중에 장수 막걸리라고 있는데 장수 막걸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선비사입니까? 흑토입니까? 네. 선비사도 아니고 흑토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사람이에요. 이 흑토나 선비사 모양으로 된 것 중에 유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이 팔짝 뛰는 모양. 네. 그러니까 달릴 주자가 그거잖아요. 네.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발지자잖아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그래서 달릴 주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숨수 할 때도 이것도 사람이에요. 예. 근데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요런 글자가
선비사가 있고 위에가 길면 선비사, 아래가 길면 흑토자잖아요. 모양이 유사한 거죠. 또 하나는 나아갈 출자죠. 예. 이제 자꾸 나오니까 나아갈 출자, 매매를 이렇게 쓰죠. 맨날 쓰면서도 예. 매매. 자, 이럴 때 이거는 넉사자가 아니죠. 예? 이거는 넉사도 되지만 눈목도 되고 넉사도 되지만 이게 그물망자거든요. 예? 그물망으로 조개를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사들인다. 살매자죠. 그럼 나가야 되잖아. 이거는 팔매자가 되죠. 팔매자면 요거는 나아갈 출입니다. 나아갈 출을 끝대기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흑토자, 선비사자가 이런 걸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매매한다고 그러잖아요. 매매하면 사들였다가 어떻게 해요? 내보낸다고. 뭐를? 재화를. 예.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제 이름이 윤여덕이잖아요. 덕자를 이렇게 써요. 덕자를 할 때 이건 넉사자가 아니죠. 이럴 때는 눈목자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동서남북에 10시분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남북에 사람이 다 보고 있어. 예. 근데 허물 없는 사심이 없어야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치정치 이런 말을 하잖아요. 덕을 갖추어라.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그냥 글자 안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강의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글자 하나에 전부 다 부수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부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수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부수의 결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랭자, 조금씩 걸을 척자죠. 거기다 열십자, 눈목자, 이거 없을무자예요. 예, 이 없을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음심자. 예, 그러니까 이게 없을무자를 짝대기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의 부수로 결합이 된 거죠. 예,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면 한자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뭐랄까, 거부감은 없어지죠. 근데 이거를 글자를 매번 통으로 외우다 보니까 글자가 잊어버린 다음에는 뭐지? 라고.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줌요자 또 하나가 있어요. 시동시, 주검시가 상반되는 거예요. 자, 지복자예요. 한번 설명드렸죠? 거야예요. 거야. 사람이 거주하는 곳인데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인가요? 네. 완전히 상반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검시, 시동시에는 옥내, 옥상. 자, 보세요. 소전체를 요거 보시고 교재에는 없습니다. 요소전체와 요소전체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모양이 같죠, 위가. 근데 이거는 오줌료라고 그러면은 다 생명이 다 끝난 그거다라고 설명이 되죠. 그러면은 생명이 다 된 사람들이 사는 게 집인가요? 네. 그러니까 상반된 모양을 그러니까 같은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상반되게 뜻을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은 어떤 곳이냐? 아직 이제 다 안 뵀는데 요게 새입니다. 요게 새가 어디까지 내려와요? 땅까지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를지예요. 이를지가 이 모양이거든요. 새가 날아갔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건 이를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가 낮에 활동을 하다가, 물론 밤에 활동하는 새는 밤에 하겠죠. 근데 대부분 낮에 활동하죠. 도달하는 곳은 어디다?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게 새고 요게 흑토거든요. 그러니까 지목과 제가 오줌요를 갖다가 교재에는 없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같은 부수래도 정반대에, 그러니까 주검시, 시동시 하면은 죽었다 이렇게만 인식하지 말고 새롭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나온 게 꼬리 밑자였죠. 예? 꼬리 밑자 때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한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옥내, 옥상, 가옥 할 때 이 글자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동시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한자가 이게 자척자예요.
자척도 여기서 파생이 되는데 10촌의 길이이며 사람의 손으로 10분의 간격에 맥이 뜨는 곳이 촌구이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면은 손을 대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0촌이에요. 사람 몸으로 해서 가장 기본 단위가 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몇 박이 뛰는 거를 기준으로 한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이를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함자다, 한 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또는 어떤 기구를 써서 하는데 대부분 사람의 몸으로 많이 해요. 팔 길이만큼 갖고 와. 아니면 방 길이만큼 갖고 와. 야, 한 발자국 와, 반 발자국 와. 근데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거죠. 어떤 건물에서 몇 보 앞이야? 그러면 대부분 짧아요. 이유가 반 발자국을 한 보로 이해하신 거죠. 반 발자국은 규거든요. 규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몇 보 와라 그러면은 왼발 한 번 뛰고 오른발 한 번 뛰어야 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보자가 요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두 개잖아요. 반 발짝 뛰는 건 반 발짝 귀예요. 예, 나중에 이제 나오면 다시 시간상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를 설명하는 게 뭐다? 10촌야라고요. 예, 여기다가 그래서 인수 각 10분 동맥 위촌구 10촌 위척. 예? 그러니까 1척이 몇 촌이에요? 10촌이라고요. 한 척을 할 때는 10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량력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본을 다 공부하시려면 어렵잖아요. 지금 원본을 공부하는 시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원본을 될 수 있으면 다 올려드린 거는 원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그냥 자척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척, 한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마디촌인 거죠. 예, 나중에 이제 마디촌이 나오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활용되는 거는 단어는 척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동몽 오늘도 이제 경몽이 됐고요. 오늘도 또 앉아 배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